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순서인 미래교육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원격 교육이 기존 대면 수업을 대체하게 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렸던 이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교육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포럼의 첫 문을 여는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하고 또 나아가 미래 교육을 맞이하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칸 아카데미의 창립자 살만 칸 대표님을 모시고 온라인 교육, 어제의 불안, 오늘의 변화,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모두가 어디서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비영리 기관입니다. 살만 칸은 칸랩스쿨 그리고 스쿨하우스 월드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칸랩스쿨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한 비영리 실험 학교이고요. 또 스쿨하우스 월드는 팬데믹 기간 중에 출범한 무료 튜터링을 제공하는 비영리 플랫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담은 특별히 서강대학교 이혜경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혜경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이혜경 교수님께 미래교육 대담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EdTech Forum's 에드테크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강대학교의 이예경 교수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세계 각지의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이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릴 연자는 교육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전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촌동생의 개인 과외를 제공을 하다가 칸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셨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세계 어디든 누구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칸 아카데미의 창립자이십니다. 칸 아카데미는 매월 2천만 명의 학습자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190여 개국에서 46개 언어로 한국어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자는 칸 랩스쿨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한 비영리 실험 학교이고요. 그리고 또 스쿨하우스 월드도 창립을 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출범한 무료 튜터링을 제공하는 비영리 플랫폼입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비전을 나눠주실 거고요.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재앙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홍차를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칸 아카데미의 창립자이자 CEO이신 살만 칸 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참석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국 포럼에 참석하시는 거 처음이시죠? 처음이신가요? 네, 이 포럼 처음이지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출장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칸 아카데미 소개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은 직접 또 칸 아카데미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이죠. 칸 아카데미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무료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교육 과정을 예를 들어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무료로 강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단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언어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이 자료 또는 비디오가 됐던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 자료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또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속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 70%만 교육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계속 교육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은 학습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컨텐츠도 제공을 하지만
개별 학생들의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초 교육도 제공을 합니다. 맞춤화된 교육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전 세계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또 교육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없죠. 또는 초등 교육이라든지 또는 일부 교육에 대한 교육이 부재할 수 있는데 그런 갭을 좁히고자 합니다. 또 실제로 대학을 가도록 또 인턴십을 갖도록 또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세 번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칸 아카데미의 학생 수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또 사용 행태도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목도하고 계신지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도 한국의 교사분들이 2020년 2월에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2월에는 저희가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랬었죠. 그래서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학생들과 교육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의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에서는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이후에는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전 세계 많은 학교들, 미국을 포함해서 학교가 봉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많은 경우 다양한 교과 과정 그리고 또 성적별로 필요한 교재가 다를 수 있고요. 또 가족별로 다른 교육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의 두 번째 주부터였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학생들이 저희가 이 칸 아카데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에 달하는 교재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저희는 뭐 수학으로 유명하지만 또 초기 그 유아 교육을 위한 콘텐츠 그리고 과학 콘텐츠도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와서 학습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교수자들을 위한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대면 수업도 가능합니다. 튜터링, 과외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원했지만은 진짜 고품질의 과외를 받기는 어려웠죠. 근데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걸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choolhouse.world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무료로 튜터링, 과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튜터링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격 수준이 높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뭐 교수들도 있고 실제로 튜터링을 하는 분들은 저희 같은 교수들도 있고 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과외를 훌륭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튜터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등을 비롯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도 뭐 통계나 수학, 대수를 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외를 잘하는 사람들도 고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과외 활동이 학생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디오 레슨이라든지 또는 그 교수자들을 위한 도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면 과외를 비대면으로 과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칸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또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도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통달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학습에 있어서 통달을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통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예, 통달 학습이라는 것은 특히 지금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수학 같은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수학이 어렵다거나 학생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교육과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수학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때 이런 수학을 제대로 못한다면 통분을 한다든지 분수를 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학에 있어서는 여기 음수도 들어가고 대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7학년,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사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주민 가정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 6학년 수학 교과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한 2, 3학년 교과 과정에서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달 학습을 통해서 모든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에서 개별 속도에 맞춰서 처음부터 수학을 다시 재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척 과정을 학생들이 선생님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고 있는지 교사가 볼 수 있고 학생이 만약에 멈춰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달 학습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2, 3년 뒤처졌던 학생들도 한 해가 끝나게 되면 한 학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달하는 수학 학습을 한 해 동안 수학을 학습하게 되면 3, 4년 동안의 과정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에 30% 모자랐던 것, 5학년에 30% 모자랐던 것은 그 격차를 이런 단계별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곱셈을 못한다든지 또는 이전에 예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따라가기 어려울 텐데 복습하면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통달 학습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에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초기에 굉장히 수익성 높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비영리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경영대학교 MBA도 했고요. 대부분 제 친구들은 벤처 캐피털사에서 일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 아카데미가 처음 설립했을 때 사실 저는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몽골에 있는 고아원이라든지 이렇게 칸 아카데미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요. 근데 수익성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유료, 무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보고 있는 학생들은 유료로 부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하려면은 이 학습 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수익형 모델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세대 간에 걸쳐서 교육 격차를 극복하려면은 이것을 비영리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가 새로운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희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모든 학생들 수백만 수천만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영리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후원금도 받았고요. 또
저희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길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빌 게이츠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빌 게이츠 분하고 처음부터 친구였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아닙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회사를 퇴사를 했고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의존을 했고 기부를 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기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빌 게이츠께서 참석하고 있는 회의에서 칸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빌 게이츠도 어느 날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칸 아카데미와 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 발표를 보면서 추후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칸 아카데미에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제 다음 질문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죠. 메타버스와 같은 형태로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칸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사실 저는 컴퓨터 공학도입니다. 기술 기반을 가지고 기술을 전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공학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술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계학습 등과 같은 이런 실험들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또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술을 위한 기술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교수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정해진 과정으로 정해진 속도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학생이 30명 있으면 서로 다 각각 배우는 습득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맞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수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학생들이 개별 속도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통달 학습을 하면서 과거의 격차를 극복하고 또 학생들이 어느 진도에 와 있는지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는 저희가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인터넷은 전체 솔루션의 해결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온라인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언디맨드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지만은 사실 이런 또 선도적인 기술이 아니죠. 뭐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기계학습, AI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활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AI를 실험하면서 더 나은 권고를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15년 후가 지나게 되면은 가상의 칸 아카데미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지향합니다. 단순한 기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이런 화려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칸 아카데미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생들의 학습 패턴에 대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학생들의 성취를 더 높이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제가 비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험을 증진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연습 과제를 올린다고 하면 수시간 내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연습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는지 이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공백이 발생하는지, 격차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공백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마 이전에 뭔가 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과가 낮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더욱더 증진하고 또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합니다. 칸 아카데미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자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일주에 한 50분 정도 칸 아카데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의 학업 성취도 증진이 일어난다. 이런 실증적인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온디맨드 실시간 표준화 평가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 또 교사들에게 어떠한 통찰을 제공해줘서 학생들을 더 잘 돕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기술 또는 도구를 누군가가 교육을 위해서 개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도구나 기술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이라고 봅니다. 삶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학점을 받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되고 제대로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통계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30%에서 40%의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증을 경험하고 있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학업과 또 학업 성취와 관련해서 이런 정신 건강을 증진해 줌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는 그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 또 외로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돼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감, 자신감 부족 이런 것들이 학업에서도 중요합니다. 제 사촌 동생들이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학생들의 불안 정도가 높은지 몰랐습니다. 한국도 상당히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자녀를 셋을 두셨는데 모두 칸 랩스쿨에 다니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칸 랩스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른 혁신적인 학교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3분의 1은 교육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 모델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조망해 봤고요. 그래서 18세기 프러시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지난 200년간 교육 모델이 정립되어 왔는데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촌 동생과의 경험 그리고 빌 게이츠의 도움을 얻어서 칸 아카데미를 시작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의 미래 그리고 학습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전망하는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이 학습의 개인화, 맞춤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역량 기반의 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수업만 하고 학점만 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인적인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말 훌륭한 학교라면 오히려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이 방학처럼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정작 학교에 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 동료들과 이런 그 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창의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를 가르쳐 주는 것, 또 연령대가 다른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서로 학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칸 랩스쿨을 창립했고 이것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통달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도 더 많은 창의적인 학습을 하면서도 학업 성취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칸 랩스쿨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숙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가족들과 충분히 여가 시간을 즐기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기반한 문제 해결, 다른 사람들과 협업, 이런 것들이 저희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이 처음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9명이었는데요. 모두 명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사실은 처음엔 회의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재미있는 학교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재미없이 열심히 공부만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하면서도 학업 성취도도 높으면서 정신 건강도 더 높은 그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 보였습니다. 네, 교육 분야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가장 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학습 증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을 이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좀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학습하던 내용에서 공백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과외를 시작했을 때는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으로 분류됐을 겁니다. 자존감도 이미 굉장히 낮았고요. 수학과 관련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에 꾸준히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백들을 메꿔주고 나니까 오히려 수학 우월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등학교에서 벌써 대학교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적이 낮은 학생이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전 학습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했었다라고 보고 그것을 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칸 아카데미 컨텐츠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학년, 6학년, 7학년, 9학년, 12학년 학생인데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좀 더 앞 과정을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부분에서 공백이 발생한 것들을 메꿀 수 있게 될 거고 몇 주 후면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루에 20분,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공백을 채우고 더욱더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적이 낮은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겠죠. 네. 칸 랩스쿨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을 때 학생 중심의 학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통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네,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
칸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칸 랩스쿨에서 선생님들께서 거기 계시면서 칸 아카데미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는 공백이 생긴 학생은 있지 않은지 보고 굉장히 뒤처져 있는 2 내지 3명의 학생들을 따로 개입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잘하도록 독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뒤처져 있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튜터로서 학업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선생님들께서 더 심층적인 문제 해결 과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팀워크와 협업이 증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실험과 시뮬레이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문학 과정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 핵심적인 스킬,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것들은 칸 아카데미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밖에는 많은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학생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토론을 할 것을 기대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독립적으로 공부도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한 10에서 15분 정도 교사 선생님과 함께 1대1로 또 그 학업 상황에 대해서 상담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제 아이 중에 지금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미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 선생님에게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내가 다른 친구랑 이렇게 앉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집중을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고 자기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스스로 좀 기회를 주는 걸 우리가 좀 주저하는데 물론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좀 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열심히 진지하게 임하고 또 잘 되었을 때 훨씬 더 자신감 그리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어디에 딱 뒤처지고 있지 않도록 어딘가에 딱 진도가 못 나가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독려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Now back to the Khan Academy. 다시 칸 아카데미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courses 여러 uploaded in Khan Academy. 교육 과정들이 칸 아카데미에 다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양질의 콘텐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모든 언어에 저희가 이 사전 확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은 이제 제가 주로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그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봅니다. 저희가 또 콘텐츠 전문가들 많은 경우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여러 지역별로 어떠한 표준화 과정들이 그 나라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외주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디오 제작 의뢰를 제가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직접적으로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그 관련 팀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어떤 그래픽을 활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대본을 읽는 것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백만 명이 이것을 보고 거기에 피드백을 컨텐츠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의견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는 달리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수정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많은 품질 확인 작업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간략하게 전체 칸 아카데미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 부서는 어떻게 나눠져 있고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칸 아카데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명, 23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팀이 있고요. 브라질도 꽤 큰 팀이 있고 또 중남미 지역에도 진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170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0여 개의 이제 번역 작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인데요. 한국어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번역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불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큰 예산이고요. 미국의 큰 고등학교의 전체 한 해 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저희가 10억 명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팀이 있고요. 컨텐츠 팀은 한 2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또 외주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100여 명이 상품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관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상품 관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컨텐츠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만들고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한 도구들을 만들고요. 그 외에도 모금 담당하는 팀, 재무팀, 인사팀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하는 팀도 있고요. 또 SNS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조직 구조는 그렇습니다. I have some questions from the audience. 저희 또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배울 수 있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속도, 학생 속도에 맞춰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학습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그냥 하라라고 남겨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시점에는 이때 도달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걸 넘어서도 좋다라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해에 배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그거보다 30% 이상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끝나고 미적분학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 경우 이제 고등학교에 가야지 미적분학을 하겠습니다만은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따라가는 학생들이 14세, 15세가 되는 시점에서 미적분학을 통달하는지 아는지, 그걸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그 목적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다라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압박이라든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속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내가 6개월을 쏟아붓더라도 그래도 나는 충분히 빨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대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치와 마찬가지로 좀 뒤처져 있거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컨셉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칸 랩스쿨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령이 높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연령대를 섞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칸 랩에서 더 많이 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령대가 섞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 졸업생 중에서 MIT 간 학생들이 있는데요. 지금 대수학 그 수업을 이제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2학년 때 깊게 들어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미적분학을 가르쳐주는 조교 역할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수학 개념을 배우면서 통달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연령대 아니면 또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됨으로써 이런 학습이 강화됩니다. 또 어린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학습에 있어서 멘토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문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자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한 2~3살 많은 학생들이 해주는 것이죠. 이런 어린 학생들은 멘토링을 받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또 연령이 높은 학생들은 멘토링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긍심을 느낍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그 10대를 거치면서 분노도 있고 또 사춘기도 겪지만은 사실 이런 사춘기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어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는 어른과 비슷하게 대했는데 지난 200년 동안 이 학교 체계가 바뀌면서 10대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처럼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것처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대상으로 대하다 보니까 뭐 서로 하고 간의 문제도 생기고 또 10대의 어떤 고충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이렇게 연령대를 섞음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촌들 간에서도 어린 사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어린 사촌들을 배울 수 있다면 서로 좋은 것처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점입니다. 네, 온라인이든 아니면 대면이든 간에 학생들이 많은 경우 정신적으로는 그 수업에 있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 가서 이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뭘 했는지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다가 온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막 관여를 하는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정신이 딴 데로 흐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컨퍼런싱을 진행을 할 때 리더들이 가급적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는 게시판에 내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으니 이제 몇 명이서 소그룹 토의를 해봐. 이런 식으로 이 분과 세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schoolhouse.world에다가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스터디 그룹 같은 것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줌에 연결이 돼서 각자 공부를 함께 하는 겁니다. 스터디 그룹처럼요. 그래서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질문이 생기면 야, 우리 저기 분과 세션으로 가가지고 우리 둘만 또 따로 좀 토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 예를 들면 뭐 미적분에 대해서 또는 광합성의 원리에 대해서 또는 프랙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때 이것을 세계 각지에 똑같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온라인상에서 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칸 아카데미에서는 가급적 좀 더 짧게 공부를 하면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도록 하고 또 게임화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칸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형태의 피드백 유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나요? 딱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칸 아카데미에서는
어떠한 게임화 기능들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더 높이는지 이 등등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낙심하기 전에 적절히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칸 랩스쿨에서도 저희가 교사진들과 같이 세션을 하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학점 자체보다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C 학점을 주고서 자, 알았어, 이제 너 C 학점짜리야,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80점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 나머지 20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함께 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죠. 스포츠랑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드리블링은 잘하는데 실제로 슈팅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이 코치 선생님께서 너 그 자유투는 잘 못하는구나, 그래 넌 C점 받아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죠. 코치는 계속해서 그 자유투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의 태도를 이런 학업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 감독이 뭔가 지시를 하면 이 또 학생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감독님 하고 그것에 따라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과 이 코치의 역할이 스포츠에서는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코치의 조언을 많이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학습 환경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칸 랩스쿨에서의 선생님들이나 튜터들이 특별하게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저희랑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자들을 찾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이해하고자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본인들이 또 학생들에게 많이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기 진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저희가 찾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채용이 되시고 나면 그분들께 이 칸 랩스쿨에서의 그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많이 또 가르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시면서 내가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되나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목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지요? 사실 굉장히 많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의 미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학습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목에 걸쳐서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모든 언어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학습 기저라든지 학습 방법을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MIT 얘기도 드렸고 시카고 대학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주제에 대한 과외도 또는 튜터링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또 튜터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칸 아카데미에서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칸 랩스쿨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다른 도시에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주류 교과 과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단순히 중고등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과정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칸 랩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 학교와 함께 혼합해서 새로운 또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선생님과 함께
이를 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맞춤화된 개인화된 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저희만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향후 10년, 15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이런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수십억에 달한 사람들이 잠재력을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 참석자를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그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성공하고 또 학습을 해야 된다는 비전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의 진행하에 대담을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진행을 잘 해주셨고요. 살만칸 대표님의 인사이트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훌륭한 대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미래교육 대담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